화이팅 배승입니다. 3부 이어갑니다. 국회 상임위가 정상 가동되고 여야 모두 전당대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주자들은 개파 간 대립 양상을 보일 조짐인데요. 당내 분위기 어떨지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밝습니다. 아유, 우리 배승희 앵커도 목소리가 밝아서 제가 밝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민의힘이 드디어 원구성 협상을 하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복귀하면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상임위를 수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임위 결과 아쉽지만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정신은 합의잖아요. 네. 이 모든 정신이 다 지금 일방 독주와 국회 독재에 의해서 이게 다 지금 완전 다 무시된 거지요. 그렇죠. 법사위를 국민들께서 보셨을 거예요. 네. 야당의 갑질이 얼마나 심한지 망신주기, 인격모독을 비롯해서 그렇죠. 정말 그 일당의 지배하에 이루어지는 이 국회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인 같은 경우는 명예를 먹고 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나가서 벌 쓰고 손 들고 있으라는 게 장군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그렇죠.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국회를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들어주는 게 없으니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서 이러한 갑질의 형태는 막아야 되지 않겠나. 네. 그리고 이 망신주기, 인격모독 이런 것들은 국민에 대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이 난장판만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추경호 원내대표님의 네.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도 많았지만 예. 이 과정을 좀 설득도 하고 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결정을 하신 거지요. 그래요.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협상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고 자맹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총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원내대표직을 맡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주 성격이 깔끔한 분이고 네. 모든 면의 일 처리가 꼼꼼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면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아예 그냥 전화기도 끊어와 있는 상태고. 그렇군요. 이런데 아마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고. 예. 정치라고 하는 게 아무리 공격을 하고 세게 밀어도요. 한쪽에서는 협의하고 또 예. 들어주고 그러면서 일정 부분을 양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국회 내에서는 그 룸이 없습니다. 지금 야당의 범야권 자체가 200석 가까이 가깝게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님의 그 입지가 굉장히 좁아 있어요. 거기에서 아무리 해도 또 이런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야당이 여러 번 양보를 해도 아예 그냥 먹히지 않는 구조이니까 굉장히 상처를 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돌아오기는 당분간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요. 여당은 그래도 민주당과의 본격적인 원내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특별한 각오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각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가 상식과 관행이 다 파괴된 국회예요. 예. 그리고 간단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감옥을 안 보내기 위해서 일렬 대오가 돼가지고 이걸 지금 철옹성을 쌓고 모든 걸 검사, 판사 다 탄핵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 여당은 소수 여당은 국민한테 직접 소구하고 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원내 투쟁을 통해서 야당의 이 무도함 그리고 이런 국가 틀을 파괴하는 이런 예. 야당에 대해서 저희는 국민들한테 이 부분을 분명히 설명을 좀 드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군요. 원내 투쟁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장애 투쟁 또 광야로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회까지는 고민을 안 했지만요. 네. 어찌됐든 지금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네. 이 대한민국의 상식과 관행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또 국가기관이 다 무너지잖아요. 네. 세상에 사법부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자기 수사한 사람들 표적으로 해가지고 탄핵하는 이런 야당이 범죄가 없었으면 수사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면 법원 가서 판단을 받으면 되고 주장할 기회가 삼권 분립에 의해서 다 되어 있는데 국회의 입법권을 가지고 탄핵을 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게 상식에 맞나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식과 관행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요. 수사를 받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수사를 한 검사, 수사검사를 뭐 청문회를 한다거나 탄핵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국민들이 보기에 상식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상식적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국민들께서 보셨었을 때 네. 이거를 정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국회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 국회의장의 역할 짧게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전에 이만석 국회의장님 계셨었고요. 예.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강창희 국회의장님 여야 다 있었습니다. 네. 이분들이 어떻게 국회를 운영을 했는지 왜 그 공격을 받고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시간을 갖고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왜 중간에 입장에 서가지고 이렇게 의장이 고생을 하셨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되면 네. 당적을 탈당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무슨 의미인지를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소식 여쭤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 주자로 나선 원희룡 전 장관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윤심 원희룡 장관에게 기울었다 이런 거 동의하십니까? 윤심이 어디 있습니까? 없군요. 지금 만약에 윤심이 작동되면요. 네. 저희 당 망합니다. 망하는군요. 예, 우리 비대위원장, 황우여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비대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한다. 네. 용산에서 특정 후보 연계들은 결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원희룡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국토부 장관을 하고 했으니까 아마 이걸 미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추측일 뿐이지요. 예. 대통령께서 이런 일을 안 하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의 하나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 자기한테 유리하면 선거 때는 작대기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고양이 손도 갖다 쓴다고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요. 해병대원 특검 수용론을 내걸었습니다. 이제 뭐 추천을 대한변협에서 하자, 대법원장에서 하자 뭐 이런 내용인데 수사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에서 먼저 발의하자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좀 봐야 됩니다. 우선 시기적으로도 보더라도요. 네. 당선 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당선이 됐었을 때. 네. 그렇잖아요. 그걸 그렇죠.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굳이 논의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그 전에 공수처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 대법원장이 추천하거나 변협 얘기를 했잖아요. 네. 민주당이 지금 바로 반대했더라고요. 반대했어요. 세상에 특검을 하는데 어떻게 조국 신당하고 조국당하고 예. 민주당이 둘이 추천을 해가지고 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 야당 추천이죠. 이게 야당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꽂아놓고 아니 지금 검사도 탄핵하고 판사도 탄핵한다는데 네. 특검도 자기들이 넣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무슨 특검입니까? 네. 그래서 예. 이러한 포인트를 봐야 될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전에 네. 한동훈 대표가 본인께서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당내에서는 찬성하는 기류도 좀 있나 보네요. 한두 분 정도는 당선 이후의 문제니까 그 전에 공수처가 나오면 좋겠고 네. 또 미진했을 경우는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먼저 요청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수처 결과를 좀 지켜본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민주당에서는요. 두 분의 의원이 이걸 좀 찬성한다고 했어요. 오전에도 좀 전해드렸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이 특검론 받을 수도 있다. 또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분열되는 거 아닙니까? 이를 두고?
선거 이후의 이야기고요. 그 전에 공수처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공수처 결과를 보고 뭐 특검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지켜보시죠. 아, 그렇습니까? 예. 뭐 당선 후라고 했지만 이 시기적으로 들고 나온 걸로는 뭐 벌써 민주당의 정성 의원, 김영배 의원이 논의해볼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당선이 된다면 이게 지금 큰 문제로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민주당에서 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모든 사건들이 사망사고 원인을 숨기거나 은폐하려고 할 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이첩 과정에 문제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첩 과정에. 예. 그런데 지금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봐보면 예. 이 부분은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입니다. 예. 작전 명령을 받아가지고 명령 수행으로 들어갔던 소대장 선임하사까지 예. 그 사람을 기소 의견 내는 게 맞나요? 음. 그럼 앞으로 누가 전쟁 시에 공격 앞으로 하면 나가겠습니까? 누가 명령 수행을 하겠습니까? 예. 그 의원님, 지극히- 예. 말씀하시죠. 지극히 네. 이 부분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아니면 국방부 장관으로 봤었을 때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네. 군 헌병은 군 경찰은 조사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조사기관이 어떻게 기소 의견을 내요? 기소 의견은 수사기관인 경찰이 검찰한테 기소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명확한데 이게 대통령이 경로를 했느니 안 했느니 이걸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지금 정치 공세에 네. 우리가 함몰되어 있는데 아니 국군 통수권자이고 또 국군 통수권자이면서 법률 전문가인데 작전 명령을 수행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 가지 기소 의견을 낸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부분을 경로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게 잘못입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이 내용을 민주당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당선 후에라도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한 이 특검은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지금 그럼요. 이 구조가 특검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러네요. 예. 공수처의 결과를 지켜보고 또 네. 거기에 은폐되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도 받겠다고 그러셨으니까 아마 그때쯤 되면은 시기적으로도 또 공수처도 이게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예. 또 공수처의 구성원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고 그 구성원들 검사에서부터 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대로 임명했던 사람들이 거의 바뀐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수사 결과는 한번 지켜보시지요. 예, 아무튼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순진한 발상이다. 한동훈 본인 특검도 받을 것이냐. 윤상현 후보는 민주당 당대표가 나온 줄 알았다 이랬는데 약간 여기에 동의하시는 기류인 것 같습니다. 윤상현 저는 총장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후보들은 네. 지금 선거를 앞두고 각각의 자기의 유리한 여러 워딩과 아젠다를 선점하려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어느 한쪽으로 바이어스돼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함을 알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네. 이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 친윤 대 친한의 싸움이다. 친한 대 반한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권이라고는 걸 다 알고 있고요. 예. 또 모두가 다 친윤입니다. 친윤이요. 대통령 중심으로 성공한 정부가 되어야 네. 또 정권 재창출도 가능한 거지요. 그러나 예. 민주정당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지향점이 좀 틀릴 수 있죠. 그걸 녹여내는 게 민주정당이니까 네. 특히 이러한 선거 과정에선 자기의 의견들을 좀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되니까 아마 그렇게 그래요. 그걸 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친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윤상현 의원은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선이 되면 대통령 탈당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 탈당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선거 기간이니까 재미있는 한 두 분이라고 그냥 봐주시죠. 선거 때 아니면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아니 근데 선거 전에도 대통령이 탈당해야 된다. 일부 비대위원, 과거에 한동훈 전 위원장과 함께했던 비대위원 그리고 후보들, 총선 때 후보들이 대통령이 탈당해야 된다. 함은경 후보도 그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아니 무슨 탈당입니까? 여당과 정부는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고 만들어서 세운 당이 저희 국민의 힘인데 무슨 탈당입니까? 아, 무슨 탈당이냐?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무총장이시니까 좀 여쭤볼 게 있는데 그 지난 총선 공천 반발 이후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장해찬, 도태우 이 전 후보들의 복당 여부 좀 논의가 나오는 것 같은데 당내에서 반대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당에 기여한 것도 있지요. 그러나 지금은 전대에 집중할 때입니다. 예. 괜한 오해 받을 일이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차기 지도부에서 논해도 시기적으로 좀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번에 그 총선의 패배, 특히 총선 패배한 이후에 그 선거를 지휘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지금 전당대회를 나오고 있고 또 지금 막말로 치자면은 민주당의 뭐 김준혁 후보라든가 양문석 후보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당선이 됐고 그런 점에서 장해찬, 도태우 후보들에 대해서는 복당을 안 한다. 이건 좀 기존에 의하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당원들의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시기적으로? 뭐 민주당의 의원들을 저희 당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예. 저희 당은 지금 전당대회를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전대에 집중을 해서 멋지게 전당대회를 우선 치르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제기한 이런 인재 영입과 관련돼서는 아마 제가 볼 때 더 폭넓게 큰 틀에서 다 차기 지도부가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 장해찬, 도태우의 복당 여부는 이 전당대회에 그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문제가 아니고요. 예.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여러 논쟁이 좀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은 전당대회에 좀 집중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지금이 적기다 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 중임제 개헌 그리고 또 뭐 소수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움직임도 보이는데 뭐 이렇게 되면 개헌을 할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도 개헌론자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네. 탄핵을 주장을 하고 임기 단축을 얘기하면서 개헌 이야기를 꺼낸다. 무슨 진정성이 있지요? 그러네요. 저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국회의장이 지금 여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중재를 하고 그러셔야지 뜬금없는 무슨 개헌 얘기를 들고 나오십니까? 아. 이 개헌 이야기는 네. 모든 국회의장들이 다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예. 개헌은 예를 든다면 우리 아주 극심한 갈등 구조의 여러 가지 완화라든지 예. 또 연정을 좀 가능하게 해서 이 정치권이 좀 갈등을 풀고 미래로 가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우선 여기에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를 하고 탄핵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를 지금 국회의장이 꺼낸다라고 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이러한 정치적인 그런 욕심들이 내려놓은 상태에서 순수성을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네. 미래를 위해서 개헌 논의를 한다고는 모를까? 네. 지금 저는 뭐 이런 탄핵을 주장하고 임기 단축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개헌론이라고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개헌 논의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지금은 뭐 이재명 의원이죠. 이재명 의원의 방탄을 위한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뭐 국회가 모든 게 다 지금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일렬대오 해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네. 지금 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청문회 했던 것을 일방통행의 청문회를 중지를 하고 여야 상임위의 간사들이 협의를 해서 국무위원을 출석을 시켜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게 맞지요. 예. 국회의장도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뭐 야당은 아예 그냥 우리 수석의 이야기를 아예 무시해버렸고요. 예. 이런 것부터 풀어내야 진정성이 있지요. 결국에는 뭐 상임위 장악 또 이 개헌마저도 이재명 의원의 방탄용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과 또 과거에 국회 국방위 간사를 맡기도 하셨는데 국가안보 상황 어떤 상황인지 짧게만 좀 설명 듣겠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아주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러 간의 밀착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안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거든요. 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일치단결하고 네. 또 이러한 안보 지형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힘을 모아서 이러한 그 안보 지형에 대해서 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국방위원장 맡으시는 겁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각 상임별로 내정은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의총에 추인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네.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뭐 추인은 받으시겠네요. 이제 여러 가지 또 협의 과정이 있으니까는 한번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국방위원장으로 다음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